자, 13번으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허위로 매도하고 허위 표시에 관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전 등기까지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첫 번째 답이 될 수 있는 질문이다. 그죠? 허위 표시는 당사자에게는 언제나 무효이다. 다만 허위 표시 자체가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므로, 그죠? 아니므로 이행 후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그래서 1번 허위 표시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뭐요?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매매가 무효입니다. 그 다음 2번 그래서 허위 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미 이행했다면은 갑은 을을 상대로 뭐요? X 부동산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즉, 반환 청구할 수 없는 무효는 103조 위반의 무효밖에 없죠. 103조 위반의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만이 불법인 거고요. 나머지는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죠? 3번. 만약 을과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계로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병이 선의라면 뭐요? 이자는 유효하게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 그죠? 그때 갑은 병에 대해서는 저당권 등기 말소 구하지 못한다. 맞죠? 자, 4번. 만약 을 명의로 등기된 X 부동산을 가압류한 병이 선의이지만 가실이 있다고 체크할게요. 그때 갑은 병에서 가압류 무효 주장할 수 없다. 맞죠? 보호되는 제3자는 뭐예요?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다. 그죠? 무가실 필요 없죠. 그래서 선의이기만 하면은 가실했다도 보호가 된다. 그죠? 그 다음 5번. 만약 X 부동산이 을로부터 다시 병으로부터 적에게 차례로 매각이 돼서 각각 그 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 표시에서 병이 악이라면 정이 선이라도 갑은 정명의 이전 등기 말소 구할 수 있다. 앞에도 있다. 그죠? 즉 병이 악이라도 뭐요? 정이 선이라면 정은 유효하게 보호되죠. 그래서 갑은 정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죠. 없다. 정답 5번입니다. 14번 질문으로 갑니다. 갑은 자신의 X점포, 즉 차고에 가는 문제요. 점포를 32만 달러에 팔기로 의혹했지만 미국인 을에게 뭐요? 실수로 대금을 23만 달러로 잘못 표시하여 여기 뭐요? 표시상의 착오죠.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위 매매 계약은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서 발달했다. 그죠? 그럼 뒷부분 볼 필요 없죠. 갑을 간의 매매가 뭐요? 착오의 문제입니다. 착오 중에서 표시상의 착오 문제다. 그죠? 32만 달러로 뭐요? 표시하고 있는데 실수로 순서를 뒤바뀌어서 23만 달러로 잘못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뒷부분은 아예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죠. 그다음 각각은 모두 허위 표시, 말도 안 되죠. 예, 착오 문제입니다. 그다음 3번 갑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을 주장해서 말도 안 되죠. 을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아니죠. 그죠? 즉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적용되려면은 갑이 23만 달러로 잘못 표시했더라도 뭐요? 상대방 을이 32만 달러 제대로 알아들이죠. 근데 몰랐다. 그죠? 23만 달러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적용되지 없다. 그 다음 4번 갑은 착오를 주장해서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자 밑줄 볼게요. 상대방 을이 표의자의 갑이 뭐요? 표의자 갑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취소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완벽한 질문입니다. 표의자 갑은 뭐요? 그 착오가 중요한 착오임을 입증하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중요 착오가 있더라도 뭐요? 상대방이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면 뭐요? 취소 못하죠. 그죠? 근데 중과실 여부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취소치 못하게는 상대방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다음 이 매매계약은 불합의에 해당하므로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착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만이 답이고 나머지는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지문들입니다. 15번 지문으로 갑니다. 의사표시력 발생 시기에 관한 111조부터 지문이요. 자, 1번. 자, 문제로 갑니다.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한 후, 거기다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뒷부분. 읽어볼 필요 없이 의사표시 발송 당시에 완전한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갑이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의사표시를 발한 후 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요? 갑의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근데 문제는 즉 갑의 청약은 유효합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려면 뭐요? 상대방이 수령 능력자랜다. 그죠? 그런데 한편 미성년자인 어른 착각이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죠. 그럼 상대방이 갑의 의사표시를 이해할 수 있는 수령 능력이 없다. 그죠? 수령 능력이 없어요. 어른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의사표시를 수령했다. 옳은 것은 그래서 갑이 의사표시를 발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라도 뭐요? 갑의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다. 그죠? 유효. 111조 이하무죠.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2번. 갑은 그의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에서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즉 갑의 의사표시는 유효이기 때문에 111조 2항요. 그 다음 3번.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이 되었지만 을이 누굽니까? 제한 능력자죠. 그럼 112조. 표의자는 을에게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언제부터요?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는 뭐요? 표의자가 또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죠.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그죠? 정답 3번. 그래서 4번. 갑이 피성년 후견이 되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을 경우에 갑의 의사표시는 소급의 소유력을 상실한다. 이와 같은 지문은 없다. 그죠? 즉 갑이 의사표시를 발한 후에는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뭐요? 갑의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하죠. 제한 능력자가 됐다면 그 이유는 법정 대리인이 알아서 사후 처리를 하면 되고, 그죠?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알아서 사후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문이 있을 수 없다. 그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을은 의사표시의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예. 자,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이 경우 상대방 을이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죠? 그렇지만 제한 능력자는 유리하면 뭐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을은 갑의 의사표시 도달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즉 표의자만 도달을 주장 못할 뿐이다. 그죠?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원하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표의자도 언제부터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부터는, 그죠?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 대리에 관한 문제가 진행됩니다. 16번으로 갑니다. 126조 문제입니다. 근한을 넘는 표현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일정한 뭐요? 근한을 넘는 표현들과 성립하려면은 대리인에게 뭐요? 일정한 대리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죠? 다만 근한을 넘는 표현들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의 성립에 가능하다. 그죠? 표현 대리 중 표현 대리 세 가지가 있죠.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125조, 126조 근한을 넘은 표현 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만 임의 대리만 성립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뭐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다. 그죠?
따라서 기본 대리권은 임의 대리권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권. 즉 법정 대리에도 뭐요? 그런 놈은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다. 자, 근데 복대리 쳤겠어요. 그럼 지금 문제가 뭐죠? 표현대리에 관한 문제다, 그죠? 복대리인의 행위도 뭐요?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다. 그 지문이요, 그죠? 예, 그 지문. 항상 복대리인에 대해서 뭐요? 뭘 묻고 있습니까? 표현대리 성립을 묻고 있다면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죠. 있다. 없다면 된다, 그죠? 따라서 대리권이 소멸된 대리인이 뭐요? 자신이 직접 행위를 하게 되면 뭐요? 대리권 소멸 표현대리가 된다, 그죠? 근데 자기가 직접 치 않고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뭐요? 대리 행위를 한 경우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일단 뭐요? 일정한 대리권만 있으면 족하고 가장 많이 출제되고 가장 쉬운 질문이다, 그죠? 가지고 있는 대리권과 그날 넘는 대리 행위가 동종 유사일 필요 없다, 그죠? 어떠한 대리가 되든 대리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그날 넘는 표현대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대리인이 뭐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이 부분이 예전에는 가장 단골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언제요? 행위 당시의 사정거죠. 따라서 대리 행위가 행해질 때 존재하는 사정만 객관적. 따라서 그 이외의 사정은 절대로 판단 기초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답은 요 사이 표현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답이 됐다, 그죠? 자, 표현대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뭐요? 표현대가 성립하려면 일단은 첫 번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 행위는 있어야 된다, 그죠? 대리 행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리 행위 자체가 없다면 뭐요? 표현대는 성립할 여지가 없죠. 근데 대리 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그죠?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그죠?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다른 말로 뭐요? 현명이 있어야 되죠. 예. 현명의 방식은 제한 없다, 그죠? 명시묵시죠. 따라서 대리 행위 자체가 없다면 처음부터 표현대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답이 요거다, 그죠? 대리인에게 대리권만 없을 뿐 대리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대리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면 그에 따라 어떠한 법률 효과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표현대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죠? 따라서 무효입니다. 무효인 경우는 뭐요? 표현대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죠? 정답은 5번. 최근에는 뭐요? 이 두 가지 지문이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반복된다, 그죠? 그래서 표현대가 성립하면은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상대방의 가실을 이유로 가실상계 주장에서 뭐야? 책임을 경감할 수 없고, 그죠? 그 다음에 표현대는 무건대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건대리 주장에는 무건대리인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 그죠?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7번 문제로 갑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리 허용 범위다, 그죠? 대리는 매매 등 재산법상의 법률 행위에 한해서 허용된다, 그죠? 따라서 불법에게는 대리가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예, 불법에게는 절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답 힘듭니다. 예, 답 힘들어요. 2번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했다, 그죠? 이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대리권 남용행위는 무건 대리에 해당한다, 그죠? 모르겠다, 그죠? 예, 여기 틀렸습니다. 좀 더 설명할게요. 자, 그럼 여기 객관식 문제예요. 일단 2번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죠? 일단 넘어갑니다. 근데 3번. 대리인의 행위가 103조에 반합니다. 그럼 대리인의 행위가 뭐예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는 법적으로 누구 자신 행위요? 본인 행위다, 그죠? 따라서 103조에 반하면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뭐예요? 무조건 그 행위는 103조 위반으로 모이다, 그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 103조 위반은 절대 무효죠.
누구에게나 무효다, 그죠? 따질 필요 없어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는 뭐밖에 없어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무효밖에 없어요. 나머지 무효는 뭐예요? 알았든 몰랐든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본인이 뭐예요? 몰랐더라도 무조건 무효예요. 103조 위반 행위는 누구에게나. 그 다음 4번 116조 문제요. 대리인의 행위가 뭐예요? 착오로 있었다, 그죠? 그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느냐?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 착오가 있다, 사기 강박이 있다, 없다는 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행위자인 대리인, 거죠. 다음 유일하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딱 하나 있죠. 불공정 행위 성립 여부가 대리 행위에 문제될 때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요? 본인. 나머지는 다 대리인, 행위자인.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강박을 했다면 거기다 체크할게요. 이거는 사기 강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3자의 사기 강박 문제요. 대리인이 미주고시고 상대방을 사기 강박했어요. 그럼 법적으로 대리인의 상대방의 사기 강박은 법적으로 누구 자신의 사기 강박은 뭐예요? 본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강박한 거죠. 법적으로. 대리인 행위는 본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라서 상대방은 뭐예요?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거죠. 선이 무엇이라도. 다른 말로 언제나 그죠? 언제나 사기 강박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110조 이야기다, 그죠?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이를 이유로 사기 강박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반대로 피용자죠.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이는 뭐예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불과하므로 그때는 취소하려면 뭐예요?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과 피용자의 사기 강박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5번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이다, 그죠? 네, 맞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2번이 틀린 게 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개념을 볼게요. 자, 대리권 남용. 교과서 225페이지입니다. 자, 보세요. 개념을 보면 대리권 남용이라면 뭐예요? A가 본인입니다. 담보대출의 대리권을 갑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뭐예요? 정상적으로 위임장을 은행에 제출해서 뭐예요? 대리권 범위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대리권이 있다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뭐예요? 본인을 대리했다. 그럼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무권대리다, 유권대리다? 유권대리요. 무권대리 아닙니다. 유권대리요. 대리권 범위에서 본인을 대리했다. 그런데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돈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근데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가 착복하려고. 여기 뭐예요? 대리권 남용이다, 그죠? 즉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으나 본인의 이익이 아닌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인을 배신한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뭐예요? 대리권 남용.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뭐예요? 무권 대리가 아니에요.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유효다, 그죠? 원칙 유효.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이미 뭐예요? 대리인의 행위가 뭐예요?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에 있지 않고 뭐예요?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있음을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그때는 상대방을 구할 필요 없죠. 그때는 비진위 표시 107조로 뭐예요? 유추 중에서 본인에게는 무효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 행위는 뭐예요? 무권 대리가 아니라 유권 대리입니다. 유권 대리. 그래서 원칙 유효.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비진위 표시 규정을 유추 중에서 무효. 쉬운 지문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나머지 지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객관식이요. 객관식. 그래서 그 지문을 모르더라도 뭐요? 나머지가 다 맞기 때문에 뭐요? 2번이 틀린 거.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18번으로 갑니다. 갑의 대리인 어른. 항상 대리 파트에서 주인공은 대리인이요. 갑이 본인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벽이 될 거예요. 대리인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자, 여기 체크할게요. 포괄적 대리권. 즉 갑이 뭐요? 을이 갑으로부터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권한. and 뭐요? 체결된 계약을 뭐요?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같은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아 갑에 대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설명이 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번. 을이 병을 기망했습니다. 을이 첫 것이고, 을이 병을 기망.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 병을 사기쳤다 그죠? 그럼 법적으로 누구의 사기요? 본인 갑의 사기. 그래서 병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 다음 병이 을을 기망, 병이 이미 죽었어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속였죠. 그럼 대리인에게 뭐요? 사고, 사기,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다 없다는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인정되면 취소권은 원칙 누가 가집니까? 본인이 가죠. 그래서 본인 갑이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 병이 을을 기망. 상대방이 대리인을 속였다 그죠? 사기쳤습니다.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해제 취소할 권한은 누구만이 가죠? 본인만이 가죠.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요? 아예 갑이 뭐요? 을에게 취소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이미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3번 병이 을을 기망한 경우 을은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원래는 취소권, 해제권은 누구만이 가죠? 본인만이. 근데 이 경우는 본인부터 취소할 권한도 가졌기 때문에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있다. 그 부분 묻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다 맞죠? 그죠? 예, 다 맞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체결된 계약은 해제 취소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안이 결국 뭐예요? 본인부터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특별히 수여받았죠. 그러면 취소할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의하시고 19번으로 갑니다. 자, 무효 취소로 갑니다. 무효 취소 파트는 두 문제다. 그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법조문 문제입니다. 139조요. 무효는 끝까지 무효다. 그죠? 추인하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알고 추인한 데 뭐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뭐요? 추정한다가 아니라 뭐요? 본다죠. 본다. 당사자 알고 추인한 데 뭐요? 새로운 법률 행위가 있는 거로 간주된다. 그죠? 그럼 새로운 법률 행위 때문에 언제부터 유효됩니까? 그때부터다. 그죠? 그때부터. 따라서 소급적으로 유효해 못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딱 나왔던 판례가 하나 있죠. 당사자 간의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해 뭐요? 전용키로 한 합의가 있다라도 뭐요? 그 효과는 소급해 할 수 없다. 그죠? 예, 그때부터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는 걸로 됩니다. 다만 한계가 있다. 그죠? 이 같은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려면 추인 당시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돼야 되죠. 따라서 강행법규에 바르게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 104조 폭력행위는 뭐예요? 끝끝내 무효다. 그죠? 절대 추인할 수 없다. 다만 폭력행위는 뭐예요? 추인은 할 수 없지만 공정한 매매 가액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이요. 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된다. 답 쉽게 떴다. 그죠? 정답 2번. 그 다음 1번 146조죠. 취소권 행사 기간이요. 취소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 거죠.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그 기간의 도가 여부는 두 가지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뭐예요? 3년 또는 법률에 나부터 10년 내까지 보죠. 그 3년 또는 10년 중 두 가지 어느 하나의 기간이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자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 4번 폭리행위는 그 무효 원인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뭐예요? 추인할 수 있다. 절대 틀렸다. 그죠? 폭리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그죠? 그 끝내 무효입니다. 그 다음 5번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사실을 알고 법정 대리에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그 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다 그죠. 제한능력자는 141조 선악불문하고 언제나 뭐요? 현존한 이익만 그죠. 현존한 이익만. 즉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언제나 현존한 이익만 있다 그죠. 예, 됐습니다. 자, 답은 쉽게 떴죠. 자, 그 다음 20번으로 갑니다. 자, 법정 추인에 관한 문제요. 미성년자인 갑은 자신의 자정을 어렵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법정 대리인 병이 취소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145조 법정 추인이요.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하는 뭐요? 취소권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뭐요? 행위가 있으면은 법에서 추인이 있는 거로 간주하는 제도를 만든다 그죠. 이와 같은 법정 추인이 되려면 그 행위가 취소권자의 행위여야 되고 그 행위에 대해서 뭐요? 취소의 원이 종료한 후에 이 보류가 없어지죠. 자, 그러면 쉬운 것은 뭐요? 법정 추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상대방인 경우를 찾으면 돼요. 상대방 행위는 법정 추인이 되지 못하죠. 그럼 5개의 질문 중 상대방이 한 것을 찾아볼게요. 자, 볼게요.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을이죠, 그죠? 을이. 바로 가면 돼요, 을이. 을이 뭐예요? 법정 대리인 병에게 인도를 청구했다. 상대방이 갖던 이 행위의 청구는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의 행위만이? 취소권자의 행위만이 법정 추인이 되죠. 상대방이 갖던 행위는 법정 추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뭐요? 취소할 수 있다죠. 그래서 법정 추인 문제가 뭐요? 우리가 처음에는 공부할 때 힘들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제일 쉬운 문제예요. 5개 질문 중 뭐요? 상대방이 주인공을 찾아버리면 바로 그게 답이에요. 취소권자의 행위만이 법정 추인이 된다 그죠? 자, 5번 보세요. 자, 1번 보세요. 누굽니까? 법정되는 병이 을에게 뭐요? 자정고 인도를 한다고 그죠? 추인이죠, 그죠? 추인. 그 다음에 병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한다고 그죠? 추인. 그 다음 오늘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나버렸죠? 더 이상 취소 못한다고 그죠? 146조. 그 다음에 갑이 병의 동의를 받고 추인. 문제 없죠, 그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행위를 한 것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 5번. 그래서 객관식 이와 같은 요령이 필요하다, 그죠? 예. 21번으로 갑니다. 조건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태동사. 조건기한에서는 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뭐요? 답이 되든 안 되든 제일 중요한 게 151조 가장조건이에요. 자, 갑니다. 틀린 것은 147조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효력은 정지조건이면 뭐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이면 뭐요?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비소급효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다만 당사자 의사로 뭐요? 소급하게 할 수 있다죠. 있다. 바로 정답 1번이다 그죠. 근데 기한은 뭐요? 절대로 소개할 수 없죠. 항상 조건과 기한을 따라서 기억을 하시고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근데 2번 보세요. 151조요. 조건이 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거는 기성 조건입니까? 불능 조건이요? 불능 조건이죠. 이미 성취가 불가능하다 그죠? 불능 조건일 때 그 조건이 뭐예요? 해제 조건이면 불해유 맞다 그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죠? 151조 사망이죠. 자, 그다음 조건기한부 권리도 조건 또는 기한이 도래하면 내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권이 있다 그죠? 그 자체로 보한다. 그래서 149조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뭐야?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죠? 149조. 그다음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죠? 즉 유상액이라면 쌍방모두, 무상이라면 일방만이. 근데 분명치 아니한 경우는 뭐예요? 우리 법은 원칙 채무자에게 이익이 있는 거 추정 그죠? 153조 1항. 그다음 기한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그죠? 다만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기간에 관한 문제로 갑니다. 22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부분도 함정이 있습니다. 1번. 계약의 기산점을 오는 동그라미 오는 7월 1일부터입니다. 1일부터 기산해서 몇 주로 정했다 그죠? 그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초일도 산입된답니다. 이 경우는 된다요. 원칙적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 뭐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두 가지 경우.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 또는 뭐요? 연령 계산은 초일도 산입한다. 자, 이 경우가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해요. 그 오전 0시가 어디에 적혀 있어요? 여기입니다. 이게 오는. 아직까지 7월 1일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바로 기산을 합니다. 정답 1번이요. 주의하시고. 자, 2번. 기간을 몇 시간, 몇 분간, 몇 초 할 때 뭐예요? 적시. 그 다음, 최종의 월에 해당이 없다. 그죠? 월로서 계산. 그때는 그 달의 말, 2월 28일이 만료점이 된다. 그 다음, 기간의 말일은 뭐예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다. 그죠? 그때는 이 길로. 그 다음, 유일한 판례죠. 정년이 60세라면 뭐예요? 6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그죠? 되는 날. 생일날을 말합니다. 그죠? 60세가 끝나는 날이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정답 1번 주하시고, 오전 0시, 그죠? 연령 계산은 초일도 산입을 합니다. 소멸시효로 갑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부작위 채권은 뭐요? 위반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져요. 예, 탈다, 그죠? 예. 166조 이하. 그 다음, 포기 채권이요. 포기는 절대로 다른 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죠? 따라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죠, 있다. 그 다음, 169조죠.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죠? 및 그 성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이때 성계인은 뭐예요? 포괄 특정 성계인 2명 있다, 그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 4번.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입니다. 그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죠. 또는 권리가 성립한 때부터. 이 부분은 뭐예요? 이행지체 성립식이죠. 예, 소멸시효 기산점하고는 다르다, 그죠?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니까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다만 채무불이익은 뭐예요? 이행 청구 받은 때로부터입니다. 그 다음, 답은 쉽게 떴죠, 그죠? 3년, 1년 등 단기 채권이라도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10년이다, 그죠? 10년. 민법 총칙 마지막 질문이요. 예. 가번. 자, 문제를 보니까 엄청나게 길고 숫자 많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요? 일단은 시작하지 마시고 순서는 그죠? 뒤로 밀어야 됩니다. 예. 본 시험에서는 최소한 무조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분 이상은 걸리게 돼 있죠. 1분 이상 걸리게 돼 있어요. 시작하면은 끝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잘못하면 나머지 몇 문제를 시간 부족으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뒤로 밀어야 돼요. 자, 갑은 17년 10월 1일 친구인들에게 3천만을 대여하면서 월 1%, 변제기는 18년 10월 1일. 확정기한 무채권이죠. 그럼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진행됩니다. 정하였는데 19년 2월 16일 현재까지 어른 원과 이자를 전혀 변제치 않고 있다. 틀어서 1번. 갑의 의뢰된 채권은 뭐예요? 10년간 행사치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맞죠? 그죠? 2번. 갑이 을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 가지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갑의 대여금 채권은 뭐예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맞죠? 그죠?
형사소송, 행정소송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중단 사유가 아니다. 그죠? 아니다. 그 다음 3번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한 경우 170조입니다. 원칙적으로 뭐요? 소 제기가 있으면 그때 시효 중단이 된다. 그죠? 다만 소 제기가 있더라도 뭐요? 각하기각 취하가 된 경우 취하처 것이면 되죠. 취하가 된 경우는 몇 개월 내요? 6개월 내다. 그죠? 6개월 내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만 중단력이 유지된다. 그죠? 그래서 취하한 경우도 갑의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는 중단 효력은 유지가 된다. 됐다. 그죠? 각하기각 취하 경우 뭐요? 그때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만 중단력이 유지되죠. 재판상 청구 등을 6개월 내에 한 번 없죠. 그럼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그죠? 예.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탈렸어요. 그 다음 4번 을의 재산에서 갑이 가압류를 했다. 그죠? 그때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중단이 된다. 그죠? 171조 중단이 되지만 그 가압류가 뭐예요? 당년 무효라면 그때는 중단이 되지 않죠. 그죠? 유효됩니다. 그 다음 최고요. 최고 채권이고 최고는 잠정적인 중단 사유다. 그죠? 또 채권자 갑이 을에게 대여금 반환 채무행을 최고한 경우 그때부터 몇 개월 내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게 되면 최고 시점의 중단력이 계속된다. 그죠? 또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만 합니다. 그죠? 답은 법조문 이해 문제를 묻는 겁니다. 재판상 청구가 있었더라도 뭐요? 각하기약 취하된 경우는 중단력이 없다. 그죠? 그때는 6개월 내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민법 총칙의 문제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40%에 해당하는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있어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25번으로 갑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이 틀려서 187조 문제를 묻고 있다. 그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다만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해야 된다. 그죠? 187조. 자, 볼게요. 상속.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체크하시면 되죠. 187조죠. 상속이 뭐예요? 상속이 개시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 2번 수용이죠. 공용징수죠. 일반적으로 수용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죠. 수용 절차에서 재결에 의해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을 공탁한 사업시행자 뭐예요? 수용 개시일에 등기 필요 없다. 그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필요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신축이죠. 신축 체크할게요. 자기의 노력가벽으로 건물을 신축한다고요. 그 건축 허가가 타인 명의로 되었더라도 뭐예요? 당연히 건물은 뭐예요? 신축자가 원시 취득자가 된다. 그죠? 원시 취득자가 된다. 그 다음 4번이요. 187조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뭐예요? 형성 판결을 말한다. 그죠? 이때 형성 판결의 애가 뭐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보니까 공유물 분할 조정입니다. 판결이 아니죠. 그죠?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등기를 마침으로써 그죠? 등기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하면 등기할 필요 없죠. 판결이 확정된 바로 그에 따른 권리변동이랍니다. 공유물 분할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 토지가 뭐예요? 현물 분할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만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에 따른 등기를 해야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경매입니다. 경매니까 뭐예요? 경락인 매수인은 등기 필요 없죠. 언제요? 경락 대금을 완납한 때다. 그죠? 정답은 쉽게 떴죠. 정답은 5번입니다.
26번으로 갑니다.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권이요. 건물 매수인. 즉 물권적 청구는 누구만이요? 현재의 물권자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못했죠. 등기 취한에서 그죠? 건물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증거자에서 뭐요? 직접 소유권에 관한 명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그 소유권을 취득 못했기 때문에. 다만 점유하고 있다면 뭐요? 점유권에 관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소유권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다음 2번 갑니다. 213조요.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포함되지만 점유 보좌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다만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 청구 못하죠. 따라서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뭐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 다음 3번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했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답은 쉽게 떴다 그죠? 정답 3번. 여기 볼게요. 갑 소유 토지를 어리뭐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공연하게 시효 취득을 완성했다 그죠? 그 완성만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까지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를 이유로 등기를 해줄 것은 뭐예요?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 채권이다. 그죠? 채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가. 그래서 이 자는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갑으로부터 뭐예요? 등기를 넘겨봐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자이고 그래서 적복의 토지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죠?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자입니다. 형식적인 소유자라는 이유로 시효취득 완성자 을에게 그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다죠. 없다. 그래서 이 자는 적법한 사용권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도 성립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이 되고 4번. 소유권이 시효 소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도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에서 간접적인 방해 가능성만으로는 방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예.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객관적인 뭐야? 방해 염려가 있어야 된다고 그죠? 객관적인.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염려만으로는 방해가 있다고, 방해에 뭐요?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뭐요? 쉬었다가 이하 문제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